홈팀 노르웨이는 4-3-3 전형으로 높은 라인과 전방 압박, 그리고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강점입니다. 홀란드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웨데가르드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정교하게 맞춥니다. 슈엘 데루프는 왼쪽 측면에서 컷인 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2선 연계까지 완성도 높게 수행합니다. 패스 전환의 속도와 각도가 예리해 공격이 쉽게 막히지 않으며 압박 후 즉시 전환하는 리듬형 공격 구조가 정교합니다. 특히 코너킥 루틴은 완성도가 높아 니어 포스트 헤더 전술로 초반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뉴질랜드는 4-3-3 전형이지만 낮은 블록 수비와 롱볼 전개에 의존합니다. 우드는 제공권에서 강하지만 연계 속도가 느리고 저스트는 공중볼엔 강하나 뒷공간 대응이 늦습니다. 렌달은 활동량이 많지만 공격 전환 시 볼 처리가 길어 흐름이 자주 끊깁니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고 세트피스 수비 시 니어 포스트 대응이 불안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라인 유지가 어려워지고 리바운드 상황에서도 빈틈이 생깁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전술 완성도와 피지컬 밸런스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노르웨이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웨데가르드가 템포를 조율하며 리듬을 만듭니다. 뉴질랜드는 롱볼로 압박을 피하려 하겠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자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너킥 루틴은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기대값이 높으며 홀란드와 웨데가르드의 연계가 살아날수록 경기 템포는 노르웨이 쪽으로 완전히 기울 것입니다. 후반에는 뉴질랜드의 체력 저하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약화로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경기 전체의 리듬, 전환 속도, 결정력 모두 노르웨이가 한 발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알바니아는 4-3-3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집중력이 돋보입니다. 브로야는 피지컬을 앞세워 볼을 지켜내며 전방의 기점 역할을 수행하고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듭니다. 왼쪽의 아사니는 인버티드 윙어로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왼발 인프런트 킥으로 반대편 골문을 노리는 플레이가 주특기입니다. 이 루트는 알바니아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으로 중거리 슛과 세컨드 찬스 창출 능력이 강점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여 중원 회수율이 상승했고 브로야의 포스트업과 아사니의 마무리 루트가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하프라인까지 전진하는 수비라인도 안정적이며 후반 체력전에서도 흐름을 유지하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원정팀 요르단은 3-4-3 전형을 사용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조직력과 템포 유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타마리와 알나이마트는 개인 돌파는 좋지만 연계 완성도가 낮고 알 라와브데는 압박 상황에서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주전 수비수 알 야잔의 부상으로 103 라인의 균형이 무너졌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볼 대처가 불안합니다. 특히 하프스페이스를 자주 내주며 인버티드 돌파에 취약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알바니아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아사니의 인커팅과 왼발킥은 요르단의 하프스페이스 약점을 직접 공략할 수 있고 브로야의 포스트업이 이선 침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아슬라니는 중원 템포를 안정시키며 경기 리듬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요르단은 알 야잔의 부재로 인해 수비 조직이 느슨하고 전환 템포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부터 알바니아가 주도권을 잡고 후반 체력 차이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왼발의 궤적과 세컨드볼 장악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홈팀 부타는 3-4-3 전형을 사용하며 수비 시 파이브백으로 전환해 미드블록 형태를 유지합니다. 왕척은 전방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파울을 유도하고 볼을 지켜내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중원의 핵심인 체링이 퇴장으로 결장하면서 빌드업 전환과 압박 타이밍 모두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도르지는 측면 탈출을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세컨드볼 도착이 한 박자 늦습니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세트피스 수비 타점이 밀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원정팀 레바논은 4-1-4-1 전형으로 중원 압축과 빠른 전환 템포가 강점입니다. 오스만은 박스 안에서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며 세컨드 접촉 후 득점으로 이어가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케이르 엘디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패스 각을 만들어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스루르는 세컨드볼 회수와 역압박 타이밍이 탁월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근거리 스크린과 팝포스트 침투 루틴으로 제공권 우위를 확실히 살리는 전술을 유지합니다. 1차전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2골을 기록하며 승리했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동일한 공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탄의 중원 밸런스와 템포 유지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세트피스 수비 불안도 여전해 레바논의 높이 공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바논은 제공권과 세컨드볼 장악력, 전환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반면 부타는 압박 약화로 인해 수비 간격 조정이 흔들리고 후반 체력 저하 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제공권, 세컨드볼 전환, 템포 모든 요소에서 레바논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팀 예멘은 4-3-3 전형으로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알마타리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켜내며 리턴 패스와 니어포스트 침투를 병행합니다. 알가와시는 인아웃스윙 크로스를 번갈아 사용해 팍스 안타점을 정확히 노리고 알다이는 컷백과 땅볼 크로스로 세컨드 라인의 리듬을 살립니다. 풀백의 오버래핑과 윙의 인버트 움직임이 겹치며 폭과 깊이를 모두 확보하고 세트피스에서도 제공권 우위를 유지합니다. 1차전 2-0 승리 이후 공격 템포 유지와 제가공 루틴이 완성도를 높였고 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의 우위는 이번 경기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브루나이는 4-4-2 전형으로 두 줄 수비를 유지하지만 센터백 조합의 신장이 낮아 제공권 싸움에 약합니다. 사이드 미드필더가 넓게 벌리지만 전환 시 풀백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열립니다. 이스마일은 전진 크로스로 반전을 시도하지만 뒷공간 커버가 부족하고 하리즈는 압박은 좋으나 피지컬 대결에서 밀립니다. 세컨드볼 수습도 늦어 팍스 재정렬이 원활하지 않으며 1차전에서도 이 약점이 반복되었습니다. 라인을 내릴수록 중거리 슈팅 허용이 늘어나며 안정 대신 위험이 커지는 역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예멘이 1차전에서 이미 전술 완성도와 제공권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알마타리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는 브루나이 수비 라인과의 타점 싸움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풀백과 윙의 전진으로 크로스 볼륨을 꾸준히 늘리고 세컨드볼을 제가공해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는 루틴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브루나이는 세컨드 대응이 느리고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져 전환 템포에서도 예멘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라인을 내리면 중거리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제공권 세컨드볼 공격 템포 모두에서 예멘이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아프가니스탄은 4-4-2 전형으로 1차전 무승부 이후 전술 밸런스를 조정해 전환 속도와 공격 템포를 높일 전망입니다. 쿠이아르는 중원에서 킬패스로 템포를 주도하며 좌우 전환으로 상대 블록을 흔듭니다. 포팔자이와 스칸다리는 짧은 원투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직선 돌파보다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입니다. 풀백의 전진폭이 조금 넓어지며 이선 연결 루트가 다양해지고 쿠이아르 중심의 중원 컨트롤은 세컨드볼 리듬 조절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세트피스에서는 루틴을 단순화해 전환 속도를 확보하고 근거리 스크린을 통해 세컨드 찬스를 노립니다. 후반에는 라인을 끌어올려 점유율과 리바운드 싸움 모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파키스탄은 5-3-2 전형으로 낮은 라인과 팍스 집중 수비를 유지합니다. 울라칸과 우자이르는 롱볼 경합 뒤 세컨드볼 처리에 집중하고 아르샤드는 파울 유도와 시간 관리로 전개 속도를 늦춥니다. 전환 시 패스 루트가 단조로워 역습 외에는 뚜렷한 공격 루트가 없으며 점유율 유지가 어렵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는 안정적이지만 공격 템포가 짧아 리듬을 이어가기 어렵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점유율 격차가 커집니다. 이번 경기 예상 흐름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킬패스와 좌우 변속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환 템포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쿠이아르의 전진 패스와 포팔자이의 침투가 맞물리며 팍스 근처 점유 시간이 늘어나고 세컨드볼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라인을 과도하게 내리면서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세컨드볼 선점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이 점유율과 템포를 통제하며 득점 루트를 다양하게 열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파키스탄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겹치며 아프가니스탄의 중거리와 세컨드 찬스 루트가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전술 밸런스, 템포 유지력, 심리적 자신감 모두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